안중근 영웅을 보고서 하얼빈 책을 사놓고 지지부진하게 읽다가 영웅이란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 1년의 날들을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뮤지컬 영화를 보았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한 번은 영웅이 되어보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영웅은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다. 투철한 의지와 자아를 가진 자이면서 그의 신념을 몸으로 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웅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비록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혁혁한 전리품이나 결과를 수반해야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이가 안중근 의사였다. 그는 만주에서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직접 일본군과 싸웠고, 그러면서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온갖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우리들은, 즉 그의 후손된 이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단 말인가. 물론 지금도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민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런 소중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자기들의 논쟁의 터전이 되어버린 국회이다. 제발 정신을 차려서 안중근의 영웅을 보고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본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나라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본다. 나의 미술 실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미술인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는 미술 학원도 거의 있지도 않았고 단지 학교 수업 시간에만 미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곳곳에 널려 있는 게 미술 음악 학원이지만 그러기에 나의 미술 소질은 미술 시간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3가지쯤은 된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던 것 같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을 그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내 그림을 들고서 여기 이 아이가 서 있는 거냐? 누워 있는 거냐?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또 한 번은 중학교 때였다.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에 깜빡해서 물감을 안 가지고 온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옆짝한테 얻어쓰는 처지가 되었다. 그림은 꽃병 안에 예쁜 꽃들이 꽂아 있는 풍경이었다. 자연히 옆 친구 눈치를 보면서 물감을 칠했기에 수채화의 특성답게 한 번 칠한 부분이 마른 다음에야 겨우 덧칠을 할 수 있었다. 이 점이 바로 수채화를 그릴 때 유의사항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날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였나? 미술 시간에 판화를 한 적이 있었다. 나무판에다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조각칼로 깎는 시간이었다. 나는 토끼 2마리가 있는 토끼 얼굴이 그려져 있는 머리핀을 보고서 판화를 시작했는데
미술 선생님 말씀대로 조각칼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 쪽으로 조심스럽게 칼로 깎다가 맨 나중에 토끼 두 눈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 이 눈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토끼 두 눈을 파버렸다. 지나가다 내 판화를 본 선생님은 박장대소하시며 어떻게 눈을 이렇게 팔 수가 있어? 하고 물으셨는데 나는 창피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런저런 경험으로 보아 내가 미술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번 꺾여진 미술 실력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다행히 아이들이 아빠를 닮았어 다행이다. 어쨌든 내가 미술을 못한다고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 번씩은 나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가을 풍경. 태화강이 흐르고 있는 천변을 보면서 억새인지 갈대인지 모를 식물들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참으로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러서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날씨다. 외가리 한 마리가 다리 밑 천정에 붙어 있다. 따사로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져서 금방이라도 금빛으로 빛날 것 같은 낮 시간이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유 있게 걷기도 한다. 태화강 강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은물결을 만들고 있다. 들녘의 곡식도 익어가겠지. 호랑나비, 노랑나비, 이름 모를 나비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꽃들을 찾고 있다. 가을 풍경은 잊고 있었던 향수를 불러온다. 가을 풍경. 태화강이 흐르고 있는 천변을 보면서 억새인지 갈대인지 모를 식물들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참으로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러서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날씨다. 외가리 한 마리가
다리 밑 천정에 붙어 있다. 따사로운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져서 금방이라도 금빛으로 빛날 것 같은 낮 시간이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유있게 걷기도 한다. 태화 강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음물결을 만들고 있다. 들녘의 곡식도 익어가겠지? 호랑나비, 노랑나비, 이름 모를 나비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꽃들을 찾고 있다. 가을 풍경은 잊고 있었던 향수를 불러온다.